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트 작사입니다.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 좀 안 좋은 이 여드름, 보통 사춘기 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주로 생기지만 성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.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. 여드름도 원인을 알고 내 몸 상태를 알면요,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여드름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지, 또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드름은 식이습관 같은 외부적인 원인과 이 호르몬 불균형 같은 내부적인 원인이 동반되어 발생합니다. 사실 이 사람에 따라 여드름의 원인들도 다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최종지에서는요, 피지의 과잉 분비, 그에 동반되는 세균성 염증이 문제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는요,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피지 분비 억제제나 미노신 같은 항생제를 처방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닌 이 최종지의 피지 분비나 세균의 치료가 타겟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만 좋아지고 또 끊게 되면 다시 재발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. 그래서 약물의 치료와 별도로 우리는 그 원인들을 같이 교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여드름을 뿌리째 뽑으려면 이 다음과 같은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목표, 장내 환경 개선입니다.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라는 말처럼 먹는 것은 체내 염증성 소인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. 특히 빵 같은 밀가루와 당분,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염증이 악화될 수 있죠. 밀가루의 글루텐이나 글리아딘 단백질은 이 장누수를 잘 일으키는데 이는 이 면역 반응을 증가시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. 또 고당분 섭취가 되면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되고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는 또 비만을 일으키고 염증도 증가시켜 여드름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. 또한 이 우유는요,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IGF-1을 올리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여드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유도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우유뿐 아니라요, 우유로 만든 유천 단백질이라든지 우유를 기원으로 한 여러 가지 음식도 마찬가지겠죠. 저 개인적으로는 여드름 치료는 이 식이습관이 70%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깨끗한 음식을 먹고 덜 자극적인 음식, 덜 단 음식을 먹음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요,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면 여드름도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평소에 먹던 탄산음료, 빵, 밀가루, 유제품을 과감히 끊어보십시오. 그리고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유산균과 소화를 돕는 효소일 겁니다. 여드름 교정 목표 두 번째, 호르몬을 교정하라. 호르몬을 교정하라는 말은 결국 피지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. 피지 분비와 관련되는 것은 안드로겐, 황체 형성 호르몬, 프로게스테론, 이런 성호르몬들인데요.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. 가끔 여성분들 이 배란기 근처에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때는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만약 배란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도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로 인해 안드로겐, 남성 호르몬도 증가되기 때문에요,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턱 주변의 여드름과 다모가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. 또한 일부 여성분들은요, 이 생리 전후에 여드름이 증가되는 경우도 많은데요,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지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며 또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지선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. 결국 호르몬은요,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플라스틱, 비닐, 영수증, 후라이팬 등을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고요, 영양제로 좀 드셔볼 수도 있는 것, 딤이나 인돌3 카비놀 같은 에스트로겐의 대사체를 좀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것, 또는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섭취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스트레스를 줄여라.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, 스트레스도 호르몬에 관여합니다. 바로 CRH,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인데요, 스트레스 증가 시 늘어나는 코티솔을 분비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. 이 CRH가 증가되면 역시 피지 분비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 여드름이 없던 분이 잠을 못 자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, 얼굴이나 몸 또는 등 같은데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면서 명상이나 요가도 좋고요, 운동도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찾는다면 부신피로에 도움이 되는 판톤텐산 고용량이나 마그네슘, 태아닌,
시계꽃 추출물처럼 스트레스와 이완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드름 교정 목표 네 번째, 만성염증을 억제하라. 스트레스, 감염, 먹는 시기로 인한 장환경의 문제, 이 모든 것은요, 몸에서 염증성 신호인자가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여드름도 악화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염증성 소인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여줘야 하는데요.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, 바로 오메가3와 MSM일 겁니다. 오메가3는 체내 염증성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나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여주고요. 염증을 잘 종결해주는 염증 종결인자를 늘려주게 됩니다. 또한 이 피부 보습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여드름 치료제죠. 이 이소트레티노인의 피부 건조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. 다만 이럴 때는 오메가3는 최소 EPA 플러스 DH가 2에서 3g 정도로 좀 늘려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. 그리고 염증성 소인을 줄여주는 또 하나의 영양소죠. 바로 MSM은요. NF-카파비, TNF-알파, 인터루킨-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연골이나 관절 건강뿐 아니라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만 황알러지가 있으신 분들, 설파 계열의 약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요. 가끔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여드름 교정 목표 다섯 번째, 지방대사를 교정하라 합니다.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 바로 레시틴인데요. 레시틴의 머리 부분은 물, 꼬리 부분은 지방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데 마치 비누처럼 물과 잘 섞여서 기름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간이나 고지혈증,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몸의 지방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시 과잉된 피지 분비도 줄여줄 수 있겠죠. 다만 레시틴은 드실 때 제품마다 인지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지질 함량을 꼭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가루 타입을 드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. 여드름 교정 목표 마지막이죠. 이 여섯 번째, 바로 균 감염을 억제하랍니다. 사실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 세균이 번식을 해야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고 악화됩니다. 세균뿐 아니라 염증이 확산되면 진균 감염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죠. 이렇게 되면요, 피지가 더 막 두꺼워지고요, 각질층이 비유되고 여드름이 붉게 부풀어 항생제로도 잘 듣지 않게 됩니다. 따라서 평소 균 감염이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노폐물이 모공에 쌓이지 않도록 피부 관리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영양소로서는 항균,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를 섭취해 보셔도 좋습니다. 프로폴리스란 벌이 벌집을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랍, 나무수지, 꽃가루, 꿀 같은 것을 조합해서 만든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. 항염, 항바이러스, 항박테리아, 항곰팡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집트인들도 미라를 방부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. 다만 벌꿀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. 사람에 따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임산부, 수유부, 특히 한 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밖에도 항균 작용을 해주는 천연 물질들, 올리브잎 추출물, 오레가노 오일, 클로브 등도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드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.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. 여드름을 없애려는 6가지 교정 목표를 기억하자. 첫 번째, 장내 환경을 개선하려면 식이 습관에 신경 쓰고 특히 우유나 단당류, 밀가루를 제한하고 유산균과 효소를 챙겨 먹자. 두 번째, 피지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려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. 이때 딤, 인도3 카비놀, 이소플라본 같은 영양소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. 세 번째, 염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줄이려면 스트레스 해소가 꼭 필요하다. 이때 요가와 명상을 해볼 수 있고 판토텐산, 마그네슘, 테아닌, 시계꽃 열매 추출물 같은 영양소도 좋다. 네 번째,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, MSM 같은 영양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. 다섯 번째, 지방대사 교정을 하려면 레시틴. 여섯 번째, 균 감염을 억제하려면 프로폴리스가 좋겠다. 물론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드름은 결국요, 문명이 만든 식원병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철저히 잘 실천하셔서 여드름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